야,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묘하게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뭐요? 오늘 주제가 연애하고 결혼이거든요. 그것도 나의 키워드. 166페이지. 연애는 사실 낭만이고 결혼은 현실이지. 근데 읽어보면 이 쇼펜하우어는 참 메마른 사람인 것 같아. 굉장히 메마른. 그리고
우리 보통 결혼 이러면 뭐 누구나 다 하거나 대부분이 다 하거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나 뭐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거 젊은 사람들도 근데 결혼에 대한 뭐 격언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제가 대표적인 게 몇 개 뽑아봤는데 저는 제일 처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뽑았어요. 결혼은 어떤 아침반도 일찍이 향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다. 이게 뭐 대항이 서시대 이런 예. 그러니까 결혼이란 관계는 이게 이 대등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만나서 구성이 되는 건데 하는 순간 짐도 4배가 돼버리고요. 고민거리도 몇 배로 늘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단지 이제 뭐 자녀를 키워서 양육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얻는 즐거움, 그죠? 그런 것들 또는 그 부부가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이 강한데 뭐 남남이잖아요. 아무리 연애를 해서 결혼한다 그래도 이제 사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서로 속속들이 알기 시작하면 뭐 연애할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뭐 불만도 생기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이 과정이 길어요. 20대에 결혼해서 뭐 60대, 70대, 요즘은 90까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른 뭐 전혀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뭐 요동치는 그 둘이서 혼자서 요동치는 거야 뭐 큰 문제 없죠. 혼자서 요동치는 둘이서 요동치게 되면 요동치는 정도가 또 서로 간에 다르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격언 뭐 이런 것들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보면 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 이렇게 묻는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거라고 대답한다. 결혼하라. 부인이 훌륭한 사람이면 나 그거 행복한 거고 부인이 악처라면 아마 니는 철학자가 돼야 될 거다. 소크라테스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 보통 철학사나 이런 데 보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제대로 그 설명을 못 하는데 소크라테스 젊을 때는 일종의 아테네의 영웅입니다. 칼 들고 나와서 싸워서 그 아테네를 지킨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장 아니에요? 부장? 뭐 용사, 영웅, 뭐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에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독신에는 아무런 즐거움, 많은 고통이 있지만 있다고.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간단한 이런 격언들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십시오. 결혼은 혼자 있다면 생기지도 않을 문제를 결혼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고.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그 정도로는 결혼하면 안 된답니다.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그래도 뭐 이게 다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결혼 한 명의 남자 주인과 한 명의 여자 주인 그리고 2명의 노예로 구성되는데 다 더해도 2명밖에 없는. 재밌네. 요거 한번 보십시오. 결혼은 진짜 빡신 거야. 결혼이 얼마나 빡센 거냐 하면 넬슨 만델라도 이혼했어.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남아공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는 27년간이나 매일같이 당하는 고문과 매질도 참아냈고 40도가 넘는 남아공 사막에서도 강제노동을 견뎌냈어.
그런데 그 지옥 같은 27년을 참아내고 감옥에서 나와서 부인하고 6개월 정도 지내다가 이혼했어. 그런 면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유태인들도 참 유머가 좀 넘치는 것 같은데, 결혼이란 어떤 상표의 맥주를 마시고 맛이 좋다고 감격한 남자가 그 맥주 만드는 양조회사에 일하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 야, 참. 실제로 저거 있고 저거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보통 그 아이들이 이런 서양 동화나 이런 거 보면 공주 왕자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행복하게 잘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말처럼 빨간 거죠. 예, 뭐 이런 표현들.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한 유일한 존재는 내 남편. 더 진짜 남편에게 가장 기쁜 날은 결혼하는 날이고, 또 그만큼 더 기쁜 날은 자기 아내를 땅에 묻는 날이다. 마누라가 죽었어. 난 이제 자유로워. 이런 표현들이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대단한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남긴 거 보면. 근데 저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죠. 삶의 과정이라고 하고, 저거 없으면, 저런 힘든 거 없는 삶을 생각한다면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가 보통 이야기하는 닥쳐오는 고난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그걸 극복해 가는 삶이 사실은 그게 삶의 정수거든요. 편안하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금수저가 안 돼봐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은, 삶은 항상 이 닥쳐오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 결혼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역설적인 표현들, 그 결혼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 제가 요즘 제가 몰라서 그런데 네. 결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아가지고 한 결혼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살면서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러겠지만 또 다시 또 50대쯤 들어가면 이렇게 늦사랑이 또 싹 튼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요? 의미 펴지니까 늦사랑이라는 그 상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자기 남편과 아내 사이가 다시 또 좋아진다고. 다시 또 좋아지는 전제. 그럴 수도 있죠. 좋지 않은 순간들도 살다 보면 겪었을 텐데 그래서 좋은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 두 케이스가 저는 좋게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당혹스러워. 변화가 없어요. 싸우는 자기 인간이고 사랑은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때 좋았던 거 지금까지도 상황이 싸우는 거다 그 뭐지 순간 안 좋으면 그건 어떤 그 순간인 것 뿐인 거지. 그러면 그 잠깐 좀 길어요. 싸움한 날. 옛날에는 하루 있던 거뭐한 일주일 말하다. 남편이 아프고 응급실 두 번, 세 번 실려오고 나서 이게 불쌍하다는 것보다는 이거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커지니까 되게 애틋해 준다고 이게 불쌍하다는 걸 넘어서 이제 좀 이게 뭐야 동지 같은 내가 잘 챙겨줘야 되겠다. 되게 저 사람들 힘들겠다라는 생각 그때 처음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실려왔을 때 불만이 더 많았는데 저 사람들 힘들었나 보다. 그게 딱 그 느껴지는 게 이게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갔는데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공황장애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구체적으로 몰랐으니까 어떤 거니까 심리적인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케어해줄게 아들만, 왜냐면 저는 아들한테 신경 썼지 이 사람한테 많이 신경 못 써줬어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뭘 신경을 쓰고 그래. 이랬는데 어른이 아니고 이게 보호받아야 할 또 사람인데 내가 정말 나무나라 했구나. 그러니까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정말 애틋함이 아플 때 생겼어요. 내가 또 다른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형태로. 예를 들어 내가 혼자 남으면 나는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닌가요? 그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거의 그냥 수입을 유지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아니, 수입도 수입이지만은 그거는 없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막 죽은 다음에 내가 내가 잘해줄 걸 이거보다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시어머님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람을 낳아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백화점 가서 뭐 스카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하고 딱 어머님 안아드려서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일단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시뮬레이션을 내가 진짜 했어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이 리액션은 좋은데 이거는 이게 너무 오버로 그래서 일단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고마워 이러더라고. 고맙다 그 말 딱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나는 말이 잘 통하는 외계인을 외국인 말고 말 잘 통하는 그러니까 말 잘 통하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엄마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참을 듣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막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내가 청국장 좋아하니까 청국장 끓여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자인데 그래서 그래서 요새 깜짝 꽃 사다 드리고 이러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내가 말했지? 그러니까 사실 제일 행복한 저예요. 왜냐면 그럼 남편이 행복해요. 내가 전에는 어머님이 말이야 막 이랬으면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어머님한테 어머니 좀 왔어요 그러면서 된장찌개 귀찮아서 좀 끓여달라고 내 남편 표정이 달라지고 이제 중간에서 막 내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요새 공황장애 약을 줄였어요. 그게 나구나. 또 결국은 나구나. 그래서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이게 한 10년이 걸린 거예요. 안 돼. 그걸 알아도 못해요. 그러지 같이 보통 사니까.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먹은 게 내 엄마 그리고 내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세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잘해드리고 남편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사실 전에는 막 이게 이제 퇴직한 남편처럼 문 앞에 갔다 이게 배를 누를까 말까 막 고민했던 내가 오늘 먼저 배를 누르고 어머님하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피곤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되게 좋아요. 지금 행복해야 되나? 행복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야. 행복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여기 저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뭔가 일상을 잊을 수 있다기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리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저는 이 자리가 상당히 행복합니다. 갑자기 사람 보고 저는 선생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나도 저래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게 못 돼가지고 저렇게 안 돼요. 뭐 한마디 쭉 들으면 쉽지 않지. 바로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그 뇌출혈로 한번 응급실 실려가고 나서 바뀐 거는 뭐냐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마지막 보는 사람들이야. 이 생각을 매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고맙고 일어날 때도 고맙고 그게 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지 막 튀었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많이 좀 편해졌고. 진짜 되게 다 소중하죠. 제가 이 만나는 인연이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 뇌출혈로 실려서 네, 실려서
그러고 나서 이분은 어디 아팠다 그러면 감기야가 아니고 입이 돌아갔어요. 저 양쪽에 발톱도 지금 다 빠져가지고 지금 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 산을 이게 의사님이 그래서 이게 산악인이 아니면 발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쪽 빠지고 좀 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가야지. 아니, 어느 산을 갔다 오신데 발톱 오늘 관악산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관악산 올라가고 서울대로 내려오는 난 적어도 설악산은 아니 그래서 의사님이 등산화 저기 신었는데? 왜? 등산화도 신었는데? 싫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저 어디를 등반하고 관악산 갔다고 배꼽 잡고 아니 근데 내가 뭔가 무게를 정말 잘못 실었나 봐요. 그럼 관악산이 에베레스트 역할을 했네. 아니 그 관악산이 원래 물이 잘 없는데 비 한 번 오고 나면 시원하게 흐를 때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맞아. 음료수 하나 먹으면서 좋아하면서 앉아요. 혼자 갔어요? 거기? 남편하고 갈 때가 있고 혼자 갈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발톱이 빠지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가 이렇게 잘못 걸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머. 그러니까 요새는 막 아파도 즐겁고. 야, 저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걸 지금 읽어야 될지 말지 고민.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 고난이 있어야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힘들어야지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왜 실 끊어지면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을 잊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실 끊어졌을 때 끝나는데 잊고 하면 더 단단해지고 비교좋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거는 고난이 있을 때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지. 아니 외면하면 저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사니까. 그렇지. 같이 저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뭐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책임이냐면 이거잖아요. 막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해는 입히지 말아야 되고 내가 뭐 하나라도 좋은 거는 주고 가야 된다. 이 좋은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렇고 그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다 정리를 다 괜찮을 해놔. 정도로 다 해놨대요. 이게 가능해요? 아, 뭘다 적어놓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어디 있는지 다 적어놓고 나온다. 뭐 그러니까 뭐 재산은 없지만 네. 비밀번호 뭐가 어디 있다. 그러면 남편하고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다. 하고 그다음 뭐 금은 어디에 있고 하여튼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속옷 그런 거는 나중에 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다. 저는 이게 제 옷이 다 통틀어서 한 농에 전체 사계절옷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버릴 거 버리고 딱 근데 대신 이제 매칭시켜서 이제 입을 수 있게 막 옷 없어 보인다 이 소리 안 듣게. 그러면 이제 다 뭐 서류 정리해놓고 어차피 돈 관리는 다 남편한테 넘겼으니까 돈 관리 내가 할 필요는 없고 또 저는 이제 용돈 받아서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정리하니까 뭐 집에 나와도 내가 뭐 지금 죽어도 난 떳떳하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가면 이런 사는 사람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오늘 저게 종교인의 삶이. 저는 그거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다 소중하거든요. 다 여기 계신 거고 왜냐면 내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나하고 함께 한 공유한 시간이 값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뭐 지나가는 저는 기도할 때가 또 믿으니까 뭐 지하철 타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행복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눈 뜨면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뭐 그런 거. 왜냐면 뭐 요새는 먼저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올해 진짜 많죠. 제가 아는 뭐 고3에도 갑자기 뭐 이렇게 다발성 발작인가 그걸로 죽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던 애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 태어나간 순서가 있겠지만 그 수의를 예전에 사러 갈 때 저희 아버님 수의를 사러 갈 때 수의 전문점에서 그 아저씨 뭐냐면 뭐 땡감도 먼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린 감도 먼저 떨어지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어머님이 직감적으로 오늘 수의를 사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이제 사위를 오늘 사오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만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준비해놓으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다 깨끗하게 해서 다 입혀드렸는데 그래서 그때도 느꼈어요. 이렇게 세상에 작은 친한 친구하고 열흘은 같이 있어도 남편만큼 편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친한 친구도 그냥 하루 좋지. 남편이 있으면 막 왜냐면 마음대로 화낼 수 있어. 친한 소리 막 하고 뒤돌아서 안찍지만 친한 친구는 뒤돌아서 친한 친구는 뒤돌아서면 이 감기가 풀어져야 되는데 남편하고 뒤돌아서면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가 제일 편한 짝꿍이 제일 편하고 무슨 얘기도 뒤가 안 그렇고. 아니 무슨 선생님이세요? 영어 선생님. 표현력이 진짜 핵심을 지르시네요. 원래 과는 공부인데 어쩌다 아니 가해를 하다가 그러니까 역시 다릅니다. 역시. 가해를 하다가 진짜 이게 성적이 글도 쓰시는 나 뭐하니 지금 글도 쓰시는 분이. 아니 근데 원래는 동화를 번역해서 외국에 막 수출하고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해를 하다가 가해가 잘 돼가지고 근데 국어는 애들이 성적이 안 나고 영어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를 해서 아니 근데 이거 안 하더라도 우리 유형이 있으니까 이거 나올 것 같고 이거 하면 찍어주면 이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언어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한테 저희 반한테 또 그 학원 자체가 또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니까 1, 2, 3기 보고 하는 애들 많아요. 읽어. 네가 읽고 내가 이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찝어주고 발음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는 사실은 뭐 그냥 얼마나 유형을 잘 찝어주냐 이런 거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전공자보다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보통 한 달에 영어 관련된 서적만 50권 넘게 나와요. 왜냐면 그걸 파야 되니까. 왜냐면 새로운 서적 나오고 유튜브에서 만약에 되게 잘 나가는 강사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나 또 그러고 안 하면 그 동네에서 살아남기 힘드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제 짜집기라기보다는 내 걸 만들어야 되니까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큰 입시율도 바라지만 학원이 굴러갈 만큼만. 그러니까 뭐 먹고 살 만큼만. 그 학원 자기 거지. 네. 자기가 부리는 거지. 전 그냥 클리닉이니까. 대단하다. 아니 조그만 그냥 교습소 2시 3개짜리도 하는데 그냥 저 먹고 살 만큼 나오면 되고 뭐 애한테 유학 자금까지 딱 이제 고점 공도까지 마련해 그럼 자기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마음대로 해. 대학에 책임지면서 따라가야지. 그렇게 돈 벌고 사는 거 쉽지 않아. 진짜. 어쨌든 뭐 재미있고 감사하고 근데 행복하죠. 어떤 거든 자기가 하는 거에 능력은 대단한데 하다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보통. 애들 가르치고 이런데 만족 못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랩을 애들이 듣잖아요. 막 미국 뭐 래퍼나 우리나라 래퍼도 애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왜냐면 소통해야 되니까. 할 줄도 알아? 랩은 못하죠. 근데 이제 애들이 내가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꼽아주면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또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꺼내놓으면 애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남아서 막 자기 얘기하고 가고 그러면 내가 상담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애들이 막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고맙죠. 일단 나는 너네가 가는 길에 이게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나도 가르쳐서 내가 너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돈값은 해야 된다 하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그럼 저도 음악 들으면 또 요새 애들이 이런 음악을 듣는구나. 그리고 또 애들이 뭐 에너지 몬스터 얘기도 막 해주고 막 저한테 막 해주거든요. 그럼 요새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생각보다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저 니트의 책이나 애들한테 권해줘요. 근데 여기 다 중요한 건 아니고 너네가 그냥 그러면 애들이 책 읽기 시작하면은 문해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확실히 애들이 책을 읽으니까 그렇지. 국어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꾸 학교에서 짜리기식으로 가르쳐서 자기가 통으로 글을 읽어버리니까 맥락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되게 좋구나. 그래서 권해주신 책은 걔네들한테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보통 막 N수생이들은 읽어요. 실제로 권해주면 고3은 안 읽어도 N수생들은 이걸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좀 뭘 있다면 N수생이라고 그래? 아 2학년, 그러니까 3학년 그러니까 재수, 고3 지나서 음. 재수하는 애들을 다 포함해서 N수생이라고 다 해서 네네. 그러니까 시험을 앞둔 사람들 그러니까 고3 지나고 재수하는 모든 애들 재수, 삼수, 사수 이런 다 거. 새로운 네네. 걸 많이. 난 멘탈 뱀파이어는 들었어요. 만나기만 하고 돈 빠지는 사람들 있죠. 기운 빠지게 하는 네, 사람. 나 살이 너무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는 사람들을 멘탈 뱀파이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에너지 몬스터는 내가 처음 보고 이야. 멘탈 뱀파이어는 정식 용어잖아요. 아, 그래? 한 저도 느낀 것 중에 한 50좀 지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면 두 유형으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나눠요. 하나는 자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힘듦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또 한 명은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옛날 친구들 같은 경우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 이게 만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만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석이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도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뭐 서로한테 좋은 그런 대화가 되는데 오랜만에 1, 2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잘 안 만나게 돼요. 주변에 멘탈 뱀파이어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이야기하면 기분 축축 빠지고 이제 사람 참 내가 이렇게 만나. 근데 그건 성향인 것 같아요. 저희 친척 중에 작은 아버지는 이제까지 뭔가 자신 있게 뭘 잘했어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항상 힘들어요. 모든 본인은 말도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고 제가 어려워 이랬는데 사는 것도 계속 어려워요. 그게 신기해요. 뭔가를 하시는데도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말이 풀어나가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 이 사람처럼 난 행복해요. 막 이러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우리 얘기를 만나마니? 힘든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은 그게 끝날 때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가 하기 싫어하면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네, 그 얘기를. 그걸 3년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친구 중에. 근데 그 힘든 얘기를 어느 순간 안 하더라고. 내가 이 얘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정신과 의사가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 근데 들어주기 힘들죠. 그렇죠. 아니죠. 끝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 이야기 조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제가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네. 아니요, 딴 사람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신선하게. 술 좋지도 않은데. 아니, 계속 뭔가 설명하시니까 얘기까지 하시면. 20장 네, 거꾸로 이렇게 읽으시면. 네. 결혼은 공동의 실존이다. 이게 뭐 결혼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했던 낭만에서 현실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들 갖추고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결혼은 그냥 이세 낳는 그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음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이세를 통한 이어지는 어떤 삶,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그 종족의 의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계속 관통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나 욕구들 이런 것들은 그냥 충동이다. 그리고 그 충동에 따라서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걸 관통하는 거는 결혼, 그거는 뭐 이세 낳는 것, 자기의 어떤 생명의 한계 그걸 그냥 극복하는 어떤 수단이다. 뭐 그 정도의 그걸로 보시면 이 쇼펜하우어가 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결혼을 알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보시고 조금만 읽어주십시오. 조정님. 네. 결혼은 공동의 실존이다.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고 자기도 안 해본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안 해본 거 이걸 언급을 했을까요? 왜? 뭐 주변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관계 내에서 여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족의 의지, 그러니까 뭐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던 관심의 대부분은 그 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의 의지, 종족의 의지, 우주의 의지,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그 중에 종족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걸 인간 사이에서 그 구현해낸 그 제도적 틀이 결혼이니까, 그죠? 결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성행위를 끝내고 나서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듯이 결혼을 한 후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성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기 때문이다. 성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미친 듯이 서로를 갈구하지만 성욕이 호사스러운 세계의 모든 속임수 중의 정수라는 것이 곧 밝혀진다. 성욕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무한하며 엄청난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보다 더럽다. 모든 욕망이 충족되기 전과 충족된 후가 다르지만 특히 성적 만족의 경우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 욕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열은 착각하게 하는 환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종의 목적이 달성되면 기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뭐 이것도 거의 그 사람의 가장 낮은 청의 어떤 부분들을 동물과 똑같은 청차에 설명하는,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 결혼, 그 후를 내다보라. 결혼은 최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가 됐다.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혼한 후에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됐는지 놀라기도 한다. 그 뜨겁던 사랑이 연탄재처럼 식어버리기도 한다. 김종서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을 꿈꿨는데 현실은 무서운 감옥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는데 돈 문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젊을 때의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결혼을 지옥으로 표현하며 이혼한 부부의 고통을 당당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원인에는 무엇보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닥쳐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사랑은 종족 본능을 위한 자연의 기만이다. 이런 속임수는 아주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이 서로 결합하여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어둔 자연의 계약이자 속임수다. 우리는 자연에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곧 그것이 기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달픈 현실을 마주하며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매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니체는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는다 라면서 독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의 후손이 없다. 만약 결혼 이후의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면 니체처럼 혼자 자유로운 정신으로 마음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에는 행복하지 않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니체의 마지막도 몇 명 남지 않은 친구와 함께 했으며 오랜 병간호는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와 누이가 불평 없이 도맡았다. 니체가 이미 정신을 잃을 상태에서 전혀 몰랐지만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가족뿐인 것이다. 이 표현 제일 마지막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 전혀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은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가족뿐이다. 특히 나이가 들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지금 가족도 많이 깨져가지고 그럴 가족이 있는 것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 뭐 여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혼이란 건 뭐 아이를 낳는 것,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그것. 인간의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읽다 보면 이게 뭐 인간이 뭐야 도대체 뭐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 충동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는데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뭐 동력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뭐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사회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은 동물의 세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들이 갖지 못한 요소들이거든요. 그게 인간만의 어떤 힘이고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고 지금 뭐 이렇게 번영하게 된 번영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힘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죠.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뭐 쇼펜하우어 이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요소들을 추가해서 이제 인간을 설명하는. 여기 계속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용어를 너무 혼탁하게 사용해요. 사랑이라는 용어도 왔다 갔다 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책이 다 뭐 맞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줬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머지 뒷부분도 그런 생각에서 조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이야기. 아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안 나와가지고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즐거웠어. 우리를 이제는 뭐 책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만 사람이 가진 경험들 그런 부분들이 더 우리를 살찌우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박 교수님께서 책 읽기, 글쓰기 강좌를 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려고 하거든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팀을 만들어서 3명에서 5명 정도 한 팀에. 아니 뭐를 한다고요? 글쓰기, 책 읽기, 글쓰기. 대학생활을 위한. 책 읽기 하고 글쓰기. 어떤 시간은 언제인데요? 그건 이제 책을 학생들이랑 봐야죠. 학생이랑 맞춰야죠.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놀자입니다.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책을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뭐 책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학교 대학 들어가서 가장 제대로 못 배우는 게 글쓰기거든요. 원래 글을 쓰는 무슨 글을 쓰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런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꼭 20살 그 대학 들어간 애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대상을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걔들이 그런 글쓰기를 배운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굉장히 대학생에 적응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쓰기 강좌를 좀 하여튼 약간 실체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그럼 어떤 글쓰기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글쓰기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논술이죠.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여기서 뭐 문학적인 글쓰기를 가르치겠습니까? 사실 공터나 제도 쓰는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고 또 논문 쓰는 것도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논문 쓰는 뭐 최소한 형식이나 방식 이런 것만 배울 수 있고. 그럼 책 읽기는 어떤 책? 그거는 이제 시작이 되면 제가 뭐 몇 권 골라봐야죠. 그런 책을 가지고 글쓰기를 주제를 이제 삼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니까. 뭐 선생님도 우리 제자 중에 그렇게 그런 애들 조금 미리 뭐 글쓰기 책 읽기 좀 배운다라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애들 추천해서 만들어주시는데. 글쓰기 교육은 그냥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몇 시간은 글 쓰는 책이나 뭐 이런 것들 논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틀부터 조금씩 가다듬어 가면서 한 27살도 괜찮아요. 네, 괜찮죠.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죠. 네. 괜찮긴 한데 뭐 저는 이제 그 강제로 보내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어. 근데 물어봐야지. 두 명을 저는 높은 있으면서 직원들 두 명을 이제 수업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6개월 정도.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로스쿨 가가지고 네, 변호사 돼서 금감원에 근무하고 계시고. 금감원 시험을 또 봐가지고요. 민정. 김 변호사. 네. 제 제자요? 저희 목동에 가정을 있으면서 그뭐 일주일에 한 편 이상씩 글쓰기 하고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이제 사법고시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떤 친구인데 한 6개월 하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죠. 근데 그 글쓰기를 한 3개월 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제대로 쓰고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아 그때 대표님이 하신 거. 네 제가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정말 좋구나 라는 걸 절실히 느껴가지고 이걸 꼭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상적인 대학교 가도 글 못 쓰는 사람이 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글쓰기 진짜 어렵죠. 그 사건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오라 해도 대학 교육까지 받은 친구들인데 내용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옆에 없어요. 27살은 누구? 우리 둘째 딸. 좋지. 아니 이게 요새 언제든지 보내세요. 아, 보내세요. 둘째 따님은 전공이 뭡니까? 아니 의대에 다니는데요. 지금 본과 4학년인데 지금 8개월째 놀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9개월째 놀고 있어가지고 어. 할 일 없으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책임질 하던데. 좋죠. 네. 근데 진짜 우울증 올 것 같다고. 그리고 몇 명 모아가지고 혼자서는 좀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이 같이 그게 하면 뭐 비교할 수가 일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말하면 안 하려고 할 텐데. 일단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 경험을 한 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아, 나 취직해야겠다. 대학원 포기하고 취직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경영학과 어느 수업에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그에 대해서 그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레포트식이 아니고. 네,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조건 뭐 일종의 감상문 이런 식으로 쓰겠는데 그걸 일일이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 읽고 다 체크해 주시고 첨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만 학생들 다 그걸 해주는데 단 조건은 한 페이지는 하면 안 돼요. 요약을. A4로 10포인트로 주관계가 상관없이 좁게 하더라도 한 페이지 넘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저는 그 꼼꼼하게 지켰는데 다른 학생 보니까 두세 페이지 쓰더라고요. 지켜가지고. 근데 거기서 훈련이 되면서 오히려 저 철학과에서 정형적 아니 좀 편하게 쓰는 것과 거기서 형식에 맞춰서 네. 딱 쓰는 그게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글을 써야 되는 네. 그것들이 큰 훈련이 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면담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소개하면 그럴 때. 그것도 괜찮죠. 네. 하여튼 근데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네.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래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네.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이제 좋은 글 점수 잘 이제 A 투뿔이 최고인데 이제 그런 이제 글들은 이제 돌리거든요. 보라고. 제가 A 뿔 한 번 맞고 다 A 투뿔이었습니다. 와. 근데 처음에 그 A 투뿔 받은 그 학생들 글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써도 되는구나. 라는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한번 추천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글을 잘 쓰면은 참 좋죠. 여러 가지로. 네, 맞습니다.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